자, 데이터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라는 용어는 1646년에 영국의 특정 문헌에서 이 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de어라는 과거 분사형이죠.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1940년대가 되면서부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수치들을 연산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연산된 결과들을 쌓아두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영학이나 통계학,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에서 이런 컴퓨터를 활용을 한 기술들이 진일보하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주어진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조금씩 더 기술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로 변화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의미는 단순히 개념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사실적인 의미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와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이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사전에서는 이 데이터를 추론,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팩트죠, 팩트. 우리가 무언가를 추론하거나 추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런 기반적인 사실 없이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사전에서는 이 추론 부분과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팩트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객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끌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이 객체 1, 2, 3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분석해내기가 힘든데 다른 변수, 다른 값들과 1과 2와 3관계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또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이번 데이터 이해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용어 데이터이고요. 데이터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데이터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이터의 특징, 여러분들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존재적인 특징과 당위적인 특징 두 가지의 특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사실, 팩트, raw material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건 존재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당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당위적인 특성은 뭐냐? 앞에서 옥스퍼드 대사전에서 이야기한 데이터의 정의와 같이 추론이나 추측이나 예측이나 추정을 하기 위한 근거, 베이스라는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특성들을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조사를 하든지 실험이나 실습을 해서 또는 측정을 해서 나오는 그 값들, 이런 그 값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죠. 팩트. 이런 사실들을 모아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죠. 마케팅,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케팅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한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간단한 보고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런 수치들,
객관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문에서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경영 전략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런 수치적인 값들을 가지고 미래를 추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전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쓰는 것, 이 사실들 존재가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특성이 존재적인 특성과 당위적인 특성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언어와 같은 형태 또는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죠. 아니면 떨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바로 정성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데이터의 형태는 바로 정량적인 데이터인데요. 정량적인 데이터는 수치 또는 도형, 기호 이런 형식으로 이제 형태는 구분이 되고, 예로는 뭐 나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주가 뭐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바로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다릅니다. 언어나 문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수치나 도형이나 기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로서도 확실히 다르고,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이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성적인 데이터는 그 형태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장하거나 시스템상으로 저장하거나 검색하거나 분석하는데 많은 비용과 기술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의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들을 SNS로 막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사실은 이 시스템상에서 다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에다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분석하고 검색하고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데이터는 자기의 의견들을 아주 쉽게 인간적인 특성에 따라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형태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지만 관리하는 데는 비용과 기술적인 투자가 상당히 수반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정량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겠죠. DBMS에 저장하거나 검색하거나 분석하거나,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때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식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식 경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지식으로 발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드립니다.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이 두 가지의 지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 예, 특징,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암묵적인 지식, 암묵지. 암묵지는 무엇이냐?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 자전거를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암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런 암묵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암묵지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내면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식지는 어떤 건가요? 형식지는 문서나 매뉴얼처럼 형상화된 지식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교과서,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형식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달하고 공유하기가 상당히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만 던져주면 교과서 혼자서 공부해도 그 지식들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형식지에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보기 편하게 일괄적으로 정리, 요약이 쫙 되어 있는 지식들을 형식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가.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내용들을 개인의 지식으로 연결화시키는 사고작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렸는데요. 이 암묵지는 개인에게 축적된 내면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형식지는 언어, 기호, 숫자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으로 연결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어들이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지만 이 내용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묵지는 내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내면화를 여러 사람한테 여러 조직으로 공통화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형식지는 언어나 이런 걸로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화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를 학습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데이터에서 정보, 정보에서 지식,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이 네 가지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바로 DIKW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들을 따서 명명을 한 내용이겠죠. DIKW.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아까 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죠. 정보는 데이터의 가공, 처리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는 것을 이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에서 정보를 끄집어냈죠. 그 정보들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연계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식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데 wisdom, 이 지혜는 지식의 축적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의적인 산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하고 다르죠.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의미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지 되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이 예제를 통한 내용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데이터가 나오겠죠.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팩트라고 했죠. 팩트.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를 한다. 예를 들어서 A마트에 볼펜이 연필이 100원이고 A마트는 100원이고 B마트는 200원이더라. 연필을 파는데 A마트와 B마트가 가격이 얼마고 얼마더라라는 내용이 바로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A라는 곳과 B라는 곳의 값의 관계를 비교를 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정보가 되고 그 내용이 A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싸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정보들을 구조화시키죠. 구조화시켜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식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라는 지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온 데이터들 가지고 비교를 해서 A마트의 연필이 싸다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연필을 살 때는 A마트에서 사야겠다라는 지식을 창출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를 뽑아내는데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죠. 결국은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확대죠. 요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